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 역사의 김한철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제는 교과서 143에서 144페이지의 프랑스 혁명 파트 2입니다. 저번 영상에 나왔던 흐름들, 사건의 순서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서 이번 파트를 들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입법의회가 혁명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있게 전쟁을 시작했지만 프랑스군은 그 기세와 달리 외국군에게 연전연패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서 사람들이 비상시에 대비해서 먹을 것 등의 생필품을 모아두게 되고 그 결과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민중들이 왕이 사는 틸르리 궁전을 습격하는데 이것이 바로 왕궁 습격 사건입니다. 이 왕궁 습격 당시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왕을 지키는 스위스 출신의 용병대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는 와중에도 루이 16세를 끝까지 지키다가 전부 전멸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용맹과 의리를 기리기 위해서 스위스에는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후 왕권은 정지되고 입법의회 대신 과격한 급진파들이 주도하는 국민공회가 구성됩니다. 이 국민공회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하는 한편 공화정의 적인 국왕 루이 16세를 사형에 처할 것을 결정합니다. 결국 1793년 1월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는 파리의 광장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처형당하게 됩니다. 대단한 점은 루이 16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왕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은 채 꿋꿋하고 냉정하게 모든 사형 절차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국민공회는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 헌법은 이전 헌법의 입헌 군주제 내용을 공화제로 고치고 제한 선거를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 선거로 고치면서 가난한 자들과 과격한 급진파의 입맛에 맞춘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 외국에선 프랑스 군대가 연이어서 깨지고 프랑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혁명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국민공회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급진파의 수장인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통하여 반대 세력뿐만 아니라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는 인물들도 싹 다 단두대로 보내버리는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 공포 정치에 질린 사람들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를 끌어내리는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테르미도르 반동이라는 것으로 로베스피에르도 그가 처형했던 사람들처럼 단두대로 가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본 꼬마 장군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함께 달려봅시다.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로 간 다음에 5명의 총재들이 이끄는 총재정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총재정부는 헌법을 다시 개정하게 되는데 공화제는 유지하지만 보통선거제를 다시 제한선거제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가난한 자들과 과격한 사람들, 과격파들이 분노해서 정치는 혼란해졌고 식량 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경제도 크게 혼란해졌습니다. 이때 한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프랑스 한 촌구석 섬에서 태어난 황야의 사자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꼬마 장군,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혁명 전쟁에서 외국 군대를 연달아서 격파하면서 프랑스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기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은 그 끝을 맺게 됩니다. 참고로 이 파트에서 계속 쿠데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쿠데타는 프랑스어로 국가를 때리다 라는 뜻으로서 무력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폴레옹은 3명의 통령이 이끄는 통령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3명의 통령이 구성을 하지만 실제 권력은 중앙에 있는 제1통령 나폴레옹이 모두 가지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이 통령정부는 프랑스의 개혁에 나서게 되는데
첫 번째로 국립은행을 설치해서 프랑스의 경제를 국가가 통제하는 한편 국민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히 현대 모든 국가들의 법의 기초가 되는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 법전은 그 당시까지 계속 벌어졌던 권력자나 성직자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을 막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대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공적인 개혁으로 인기가 높아진 나폴레옹은 국민 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로 황제에 올라서게 되니 그것이 프랑스 제1제정이 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황제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혁명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를 제외한 전 유럽이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를 둘러싸고 대항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정말 역사에서 세 손가락에 꼽힐 만큼의 천재 전략가였고, 이 동맹군을 유럽 전체를 모조리 부수고 유럽 대부분을 정복해버립니다. 오직 딱 한 곳, 영국만이 바다를 두고 나폴레옹에게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에 나폴레옹은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럽 대륙의 모든 나라들을 영국과 무역하지 못하게 봉쇄를 해버림으로써 영국에게 큰 타격을 주고 경제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국은 해외의 식민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별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 대륙에서 영국과 무역을 하는 비중이 컸던 나라들이 크게 고통받았고, 이는 이러한 풍자화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 밥상에는 고기, 술 별게 다 있는데 프랑스와 대륙의 밥상에는 그릇 하나 남아있죠. 이런 풍자화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무역이 크게 절박했던 곳은 바로 북쪽의 추운 러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무역에 나섰는데, 나폴레옹은 자신의 말을 안 듣는 국가는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에 나서지만 러시아의 추운 겨울로 인해서 병사들만 얼어 죽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몰락해버린 이 프랑스의 황제를 기어코 쫓아내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다시 동맹을 결성하고 힘이 다 빠진 나폴레옹은 패배하고 맙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얼마나 나폴레옹을 무서워했던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의 한 섬, 세인트 헬레나로 나폴레옹을 유배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여기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의 시대는 갔지만 나폴레옹이 남긴 유산은 너무나 컸습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유럽 대륙 구석구석을 정복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가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를 세우려는 생각인 자유주의와 그리고 프랑스군과 유럽의 각 나라들이 맞서 싸우면서 생긴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 우리 민족이 프랑스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그 개념,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 즉 민족주의가 전 유럽 전체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랑스 혁명의 내용이었는데, 최종적으로 한번 보면 프랑스 혁명의 사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산부회가 소집되고 국민의회가 결성되고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나오게 됩니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혁명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입법의회가 구성되고 과격파가 주도한 국민공회가 등장합니다. 이 국민공회에 의해서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하죠. 이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끝나고 총재정부가 등장한 다음 그 총재정부의 쿠데타를 일으킨 나폴레옹이 등장하며 프랑스 혁명이라는 대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하려는 부담은 가지지 말고 사건의 순서들과 과정들에 포커스를 맞추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